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기출문제 풀이 답찾기 완성 따라하기입니다. 속공TV가 함께하겠습니다. 삼상 결선의 비교 1번입니다. 변압기의 델타 Y 결선하였을 때 1차, 2차의 전압 위상차는 델타 Y 결선은 순간전압이 30도 앞선다. 그리고 Y 델타 결선은 2차 순간전압이 30도 뒤진다. 2번입니다. 변압기 결선에서 부하상자의 제3고조파 전압이 발생하는 것은 YY 결선입니다. 제3고조파는 충전 전류가 흘러서 통신장애를 일으키므로 이 결선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나 YY 델타 삼상 변압기는 송전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단상 변압기의 삼상 YY 결선은 어떤 것인가? 제3고조파 전류가 흘려서 유도 장애를 일으킨다. 건선전압의 순간전압이 루트 3분의 1대이므로 전련이 용이하다. 중성점 접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V 결선이 불가능합니다. 4번입니다. 6600, 210V 단상 변압기 세대를 델타 Y 결선에서 델타 델타 결선하여 쓸 때 전열기의 소비 전력은 얼마나 되는가? 단상은 18kW입니다. 델타 Y 결선을 델타 델타 결선으로 하면 상전압이 2배가 되므로 전력은 루트 3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18 곱하기 루트 3분의 1의 제곱은 6kW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변압비 30대 1 단상 변압기 세대를 1차 델타, 2차를 Y로 결선하고 1차의 순간전압 3300V를 가했을 때 무과 2차 순간전압이 어떻게 되는가? 루트는 루트 3 곱하기 A분의 V1에 대입하면 답은 190V가 나옵니다. 6번입니다. 전련이 용이하나 제3고조파의 영향으로 통신장애를 일으키므로 3권선 변압기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설명은 변압기의 삼상결선법의 어느 것을 말하는가? YY 결선입니다. 7번입니다. 델타 결선 변압기의 한 대가 고장으로 Y 결선으로 공급할 때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고장 전력의 몇 프로인가? Y 결선과 델타 결선의 출력비는 델타분의 PV이므로 3분의 루트 3 해서 57.7%가 나옵니다. 두 대의 V 결선을 하면 세대로 델타 결선으로 하는 경우에 57.7%의 출력이 됩니다. 8번입니다. 이 KVA의 단상 변압기 세대를 써서 델타 결선하여 급전하고 있는 경우 한 대가 소선되어 나머지 두 대로 급전하게 되었다면 이 두 대의 변압기는 가부하를 20%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하면 두 대에 부담할 수 있는 최대 부하는 어떻게 되는가? 최대 부하를 P라 하면 부하율은 루트 3 곱하기 2분의 P는 1.2가 됩니다. 따라서 P로 정리하면 1.2 곱하기 2 루트 3 해서 4.15 KVA가 나옵니다. 9번입니다. 두 대의 변압기로 V 결선하여 삼상 변압하는 경우 변압기의 이용률은 몇 프로인가? V 결선에는 변압기 두 대를 사용하므로 그 전격 출력의 함은 2V2I2가 되기 때문에 V 결선으로 하면 2V2I2분의 루트 3 V2I2로 해서 약분하면 2분의 루트 3, 그래서 86.6%가 됩니다. 10번입니다. 삼상 배전선에 접속된 V 결선의 변압기에서 전부하시의 출력을 PKVA라고 하면 같은 변압기 한 대를 증설하여 델타 결선하였을 때 전격 출력은 어떻게 되는가? 삼상 변압기에서 전격 전압 전류를 V2, V1이라고 하면 전격 용량 KV2I2 이것을 두 대로 V 결선하였을 때의 PV는 루트 3 V2 I1 그래서 루트 3 K인데 K로 정리하면 루트 3분의 P가 됩니다. K 용량의 변압기를 한 대 추가하면 루트 3 P KVA가 나옵니다. 병렬 운전입니다. 1번입니다. 변압기의 병렬 운전에서 필요한 조건은 A. 극성을 고려하여 접속할 것. 2. 권수비가 상등하여 1차, 2차의 전격 전압이 상등할 것. 2. %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것. 2. 권선의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의 비가 상등할 것. 그 외에도 변압기를 이상적으로 병렬 운전하려면 1. 무부하에서 순환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것. 2. 부하 전류의 용량에 비례해서 각 변압기에 흐를 것. 3. 각 변압기의 부하 전류가 같은 위상이 될 것. 2번입니다. 두 대 이상의 변압기를 이상적으로 병렬 운전하려면 1. 무부하에서 순환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것. 2. 각 변압기의 부하 전류가 같은 위상이 될 것. 3. 부하 전류가 용량에 비례해서 각 변압기에 흐를 것. 변압기의 손실비가 같을 것은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변압기 병렬 운전에서 필요한 것은 1. 극성이 같을 것. 2. 전압이 같을 것. 3. 임피던스 전압이 같을 것. 출력이 같을 것은 틀렸습니다. 4번 두 대의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다른 전격은 모두 같고 1차 환산 누설 리액턴스만이 2 플러스 J 3Ω과 3 플러스 J 2Ω이다. 이 경우 이 변압기에 흐르는 부하 전류가 50A라면 순환 전류 암페어는 어떻게 되는가? 순환 전류 IC는 누설 임피던스 두 개를 더하고 이 50을 나눈 25의 각각의 누설 임피던스를 곱한 상태에서 빼주면 나온 값이 5 각도 마이너스 90A가 나옵니다. 여기서 답은 5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단상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는 경우 부하 전류의 분담은 어떻게 되는가? 용량에 비례하고 누설 임피던스에 역비례합니다. 6번입니다. 단상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는 경우 부하 전류의 분담은 무엇에 관계되는가? 누설 임피던스에 반비례합니다. 7번입니다. 60Hz에 1328, 230V의 단상 변압기가 있다. 무부하 전류 I는 3sin 오메가 T 플러스 1.1sin 가로 열고 오메가 T 플러스 알파 3 가로 닫고 있다. 지금 위와 똑같은 변압기 세대로 Y 델타 결선하여 1차에 2300V 평행 전압을 걸고 2차에 무부하로 하면 델타 회로에 순환하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Y 델타 결선이므로 제3 고조파 전류는 회로에 흐를 수 없고 2차 델타 결선에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시력값으로 표현하면 1.1 곱하기 230분의 1328 곱하기 루트 2분의 1을 하게 되면 4.48A가 나옵니다. 8번입니다. Y 델타 결선의 삼상 변압기군의 A와 델타 Y 결선의 삼상 변압기군 B를 병렬로 하였을 때 A군의 변압기 수 건수를 30이라면 B군의 변압기의 건수는 어떻게 되는가? 건수비 AA는 E2분의 E1, V2분의 루트 3분의 V1이 되고 건수비 AB는 E2-분의 E1- 루트 3분의 V2분의 V1이 됩니다. AB로 정리하면 90이 나옵니다. 9번입니다. 변압기를 병렬 운전 가능한 것은 델타 델타 YY,
델타 Y, Y 델타, 델타 Y, 델타 Y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델타 Y와 델타 델타는 불가능합니다. 10번입니다. 3150, 210V의 변압기 용량이 각각 250kVA, 200kVA 이고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각각 2.5%, 그리고 3%일 때 이 병렬 합성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M은 PB분의 PA이므로 200분의 250에서 4분의 5가 나옵니다. PB분의 PA는 M 값을 집어넣어서 곱하면 2분의 3이 나옵니다. 이 값을 PB로 정리하면 3분의 2 PA가 되므로 3분의 2 곱하기 250에서 167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합성 용량은 250 플러스 167, 417 kVA가 나옵니다. 11번입니다. 전격의 같은 두 대의 단상 변압기 1000kVA 각 임피던스 전압은 각각 8%, 7%일 때 이것을 병렬로 하면 몇 kVA 부하를 걸 수 있는가? 손 부하를 분담하는 변압기가 전격 용량이 될 때까지 부하를 걸 수가 있다. ZA분의 PA는 ZB분의 PB, 이건 ZA 플러스 ZB분의 PA 플러스 PB이므로 7분의 PA는 8분의 PB, 이는 15분의 P가 되므로 임피던스가 작은 변압기, 즉 PB가 큰 부하를 부담하므로 이것에 1000kVA가 될 때까지 부하를 걸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P로 정리하면 PB 곱하기 8분의 15가 되고 PB에 1000을 집어넣으면 1000 곱하기 8분의 15 해서 1875kVA가 나옵니다. 12번입니다. 삼상전원에서 이상 전압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스코트 결선, 우드 브릿지 결선, 메이어 결선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포커 결선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13번입니다. 삼상전원에서 이상 전원을 얻기 위한 변압기의 결선 방법은 T입니다. 14번입니다. 삼상전원을 이용하여 육상전원을 얻을 수 있는 변압기의 결선 방법은 포커 결선, 환상 결선, 이중 삼각 결선인데 스쿼터 결선은 불가능합니다. 15번입니다. 같은 건선의 두 대의 단상 변압기의 삼상 전압을 이상으로 변압하기 위하여 스쿼터 결선을 할 때 T자 변압기의 건수는 전 건수의 어느 점을 택하여야 하는가? 답은 2분의 루트 3, 0.866이 됩니다. 16번입니다. T결선에 의하여 3300V의 삼상으로부터 200V 40kVA의 전력을 얻는 경우에 T자 변압기의 건수비는 어떻게 되는가? M자 변압기의 건수비를 AM, T자 변압기의 건수비를 AT라고 할 때 AT는 AM 곱하기 2분의 루트 3입니다. 이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14.3이 나옵니다. 17번입니다. 210, 105V의 변압기를 그림과 같이 결선하고 고압측에 200V를 전압을 가하면 전압계에는 얼마가 나오는가? 100V가 나옵니다. 변압기의 손실. 1번입니다. 변압기의 무부하선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철손입니다. 철손은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의 합으로 무부하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보통 무부하손이라고 합니다. 2번입니다. 인가전압이 일정할 때 변압기의 와류손은 E는 4.44F 오메가 파이 M은 K1F BM식에서 BM은 K1F2분의 KEFE의 관계가 있으므로 그래서 와리손 PE는 로 가로 열고 TF KF BM의 제곱이므로 세포 E2는 E2에 비례하므로 따라서 와리손은 주파수 F와는 관계가 없고 전압 E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정답입니다. 변압기에서 생기는 철손 중에서 와류손은 철심의 규수강판 두께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 이성에 비례합니다. 4번입니다. 변압기의 철손은 히스테리시스손과 와전류손의 합입니다. 와전류손은 많은 실험 결과 PE는 로 E의 TF KF BM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TF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파형률입니다. 정격 주파수 50Hz의 변압기를 일정 전압 60Hz의 전원에 접속하여 사용하였을 때 1차 전류, 철손 및 리액턴스 강화는 2차 전류와 철손은 6분의 5 감소, 리액턴스 강화는 5분의 6 증가합니다. 3입니다. 3300V 60Hz의 변압기의 와류손이 720W, 이 변압기를 2750V의 50Hz 주파수에 사용하면 와류손은 어떻게 되는가? T는 로 가로 열고 TF KF BM의 가로 닫고 제곱은 T제곱에 비례하므로 와류손은 주파수 F와는 관계가 없고 전압 E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P2분의 P2-는 가로 열고 2분의 2- 가로 닫고의 제곱이므로 P2-로 정리를 하면 P2 곱하기 2분의 2-의 제곱이 됩니다. 이거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500W가 나옵니다. 7번입니다. 변압기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전압 변동률은 부하의 역률에 따라 변하고 델타 Y 결선에서 고주파 전류가 흘러서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가 없으며 효율은 부하의 역률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사용 주파수가 증가하면 전압 변동률은 감소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8번입니다. 변압기의 전일 효율을 제대로 하기 위한 조건은 전부하 시간이 짧을수록 무부하 소음을 적게 한다. 9번입니다. 3150, 210V의 5kVA의 단상 변압기가 있다. 2차를 개방하고 전격 1차 전압을 가했을 때 입력은 60W, 2차를 달라가고 여기에 전격 2차 전류를 흐르도록 1차 측에 저전압을 가했을 때 입력은 120W가 나왔다. 역률 100%에서 전부하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자, 100은 V2I2 코사인 시타2 플러스 PI 플러스 PE분의 V2I2 코사인 시타2 곱하기 100에 대입을 하게 되면 96.5%가 나옵니다. 10번입니다. 변압기의 철손이 P1kW, 전부하 동선이 PC kW인 전격 출력에 N분의 1인 부하를 걸었을 때 전 손실은 얼마인가? 철손을 PI, 동선을 PC라고 할 때 N분의 1로 부하가 감소하면 동선 PC는 N분의 1 제곱으로 감소합니다. N분의 1 부하 효율은 이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전 손실은 P1 플러스 PC N분의 1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11번입니다. 150kVA 변압기 철손이 1kW, 전부하 동선이 2.5kW일 때 이 변압기의 최대 효율은 몇 프로 전부하에서 나타나는가? 그래서 변압기 효율은 N제곱 PC는 PI일 때 최대이므로 N2 곱하기 2.2는 1이 나옵니다. 따라서 M으로 정리하면 0.632 부하에서 최대가 됩니다. 12번입니다. 5kVA 단상 변압기의 무유도 전부하에서 동선은 120W, 철선은 80W이고 전부하의 2분의 1이 되는 무유도 부하의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자, 2분의 1은 V2I2 코사인 시타2 플러스 PI 플러스 PC분의 V2I2 코사인 시타2 곱하기 100이므로 95.8%가 나옵니다.
전격이 150kVA, 철선이 1kW, 전부와 동선이 4kW인 단상 변압기에 최대 효율과 최대 효율시 부하를 구하면 최대 효율시 97.4%가 나오고 최대 효율시 부하는 75가 나옵니다. 14번입니다. 100kVA, 2300, 115V, 철선 1kW, 전부와 동선 1.25kW의 변압기가 있다. 이 변압기는 매일 무부하로 10시간 2분의 1 전격 부하 역률 1에서 8시간, 전부하 역률 0.8에서 6시간 운전하고 있을 때 전일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E는 100kVA이고 PI는 1kW, PC는 1.25kW이므로 MD 공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96.3%가 나옵니다. 흡수 변압기 1번입니다. 3000V 단상 배전선 전압을 3300V로 승합하는 단권 변압기의 자기 용량은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VH분의 VH-V1, 여기서 자기 용량으로 정리를 하면 부하 용량 곱하기 VH분의 VH-V1입니다. 9.1kVA가 나옵니다. 2번입니다. 용량 3kVA 3100V의 단상 변압기를 승합기로 연결하고 1차 측에 3000V를 가했을 때 그 부하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강북승이므로 V2는 V1 플러스 3000분의 100 V1이 됩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3100V가 나오고 2차 전격 전류 I2에는 100분의 3 곱하기 10의 삼성이므로 30A가 나옵니다. 따라서 2차에 부하할 수 있는 부하 용량은 P는 3100 곱하기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에서 93kVA가 나옵니다.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1차 전압을 V1, 2차 전압을 V2, 단권 변압기를 V 결선했을 때 변압기의 등가 용량과 부하 용량의 비를 나타내는 것은 단권 변압기에서 EL1은 V1-V2 I1이고 EL2는 2EL2는 2V1-V2 I1이므로 이 경우에 삼상 부하 용량은 손실을 무시하면 루트 3 V1 I1이 됩니다.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루트 3분의 2 곱하기 V1분의 V1-V2가 답이 됩니다. 4번입니다. 전격 300kVA, 6600, 2200V의 단권 변압기 두 대를 V 결선해서 1차에 6600V를 가고 전 부하를 걸었을 때 2차 측 출력은 2차 측 용량분의 변압기 용량 루트 3분의 2 곱하기 VH분의 VH-V1이므로 2차 측 출력으로 정리해서 대입을 해보면 389.7kVA가 나옵니다. 5번입니다. 단권 변압기 두 대를 V 결선하여 선로 전압 3000V에서 3300V로 승합하여 300kVA의 부하의 전력을 공급합니다. 단권 변압기의 자기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선전류 I2를 정리하면 52.49A가 나옵니다. V 결선에서는 순간전압과 건선 전압이 같으므로 직렬건선의 기준력 E는 3300에서 3000을 뺀 값입니다. 단권 변압기의 용량은 직렬건선의 용량이므로 EL2는 300 곱하기 52.49 하면 15747VA가 나오는데 15.747kVA가 됩니다. 누설 리액턴스를 월등히 크게 설계한 변압기를 누설 변압기라고 합니다. 누설 변압기에 필요한 특성은 소화 특성이 필요합니다. 7번 문제입니다. 삼상 변압기의 장점은 사용 초심량이 약 15% 경감되고 바닥면 면적이 작으며 경제적으로 보아 가격이 쌉니다. 하지만 고장 시 수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주상 변압기의 고압체계는 몇 개의 탭을 놓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에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9번 문제입니다. 평형 3선식 선로에 2개의 PT와 3개의 전압계 V1, V2, V3를 그림과 같이 접속하고 순간 전압을 측정하고 있을 때 퓨저 B가 절단되었다면 각 전압의 지시는 몇 볼트가 되는가? V1은 1500, V2는 1500, V3는 3000이 되겠습니다. 10번 변압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료기 CT는 사용 중 2차 회로를 개방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변압기의 효율은 철선과 동선과 공간이 같을 때 최고이다. 맞습니다. 피크파 변압기는 자기 파를 이용한 것이다. 맞습니다. 전용 변압기는 철선이 큰 것을 사용하여 제일 효율이 높다. 이건 틀렸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변류구 개방 시 2차 측을 달라하는 이유는 측정 오차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평형 3상 전류를 측정하려고 변류기 65A를 변류기 두 대를 그림과 같이 접속했을 때 전류기에 2.5A가 흘렀다면 1차 전류는 몇 A인가? I는 2.5A이므로 이거는 약 17.3A가 흐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부하 시 전압 조정 변압기의 설명이 잘못된 것은 먼저 잘된 것은 부하 전류를 끊지 않고 건수를 변환할 수 있는 변압기를 말하고 전력계통 사이에 무효 전력 또는 유효 전력을 자유 이동시킬 수 있으며 전력계통의 전압 또는 부하 부담을 희망하는 값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부하 시 신속하고 정확한 탭 전환 장치를 하나 변환용 보조 변압기를 시설할 필요가 없다는 건 틀렸습니다. 변압기의 내부 고장 검출 쓰이는 개전기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동 개전기입니다. 3번입니다. 수원 접점 2개를 사용하여 아크 방전 등의 사고를 검출하는 개전기는 효율적 개전기입니다. 전자흡입, 전자유도, 정지형 스위칭 회로는 구성교수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강정과는 아닙니다. 4번입니다. 변압기의 내부 고장을 검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호 개전기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저전압 개전기입니다. 내부 고장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자동 개전기, 가스 검출 개전기, 압력 개전기를 사용합니다. 6번입니다. 보호하려는 회로의 전압이 정상치 이상으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것으로 기기 설비에 보호에 사용하는 개전기는 4번 과전압 개전기입니다. 7번 문제는 우바 변압기를 회로에 투입할 때 과전류 개전기가 들어있어 투입되지 않는 이유는 투입되지 않는 것은 과전류 때문입니다. 따라서 답은 가도 돌입 여자 전류 때문에 투입되지 않습니다. 9번입니다. 변압기의 온도 시험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정격 부하법을 이용하여 온도 상승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철선과 동선을 별도로 공급하는 단함부하법, 두 번째, 탭 전압차를 이용하는 단함부하법이 있습니다. 두 번입니다. 변압기의 층간, 전력 내력을 시험하는 데 가장 적당한 방법은 유도 전동기,
이번 문제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방향, 이 전동기에서 발생하는 회전자기의 회전 방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회전자기의 회전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번 문제입니다. 유도 전동기의 설립 S의 범위는, 유도 전동기의 동작 범위는 S는 0보다 작고 1보다 크다. 3번 문제입니다. 유도 전동기의 동작 특성에서 제동기로 쓰이는 설립의 영역은 1에서 2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50Hz 4극인 유도 전동기의 설립이 4%일 때 내분 회전수는, 공기속도 NS는 T분의 120F, 그래서 4분의 120 곱하기 50 하면 1500rpm이 나옵니다. 설립 S는 NS분의 NS-N이므로 회전자 속도 N은 1-S NS에 대입을 하면 1440rpm이 나옵니다. 5번 문제입니다. 50Hz 설립 0.2인 경우에 회전자 속도가 600rpm일 때 3당 유도 전동기의 극수는, N은 1-S 곱하기 NS이므로 NS로 정리하면 1-0.2분의 600에서 750rpm이 나옵니다. T에 대입을 하면 NS분의 120F이므로 750분의 120 곱하기 50에서 8극이 답입니다. 이번 문제입니다. 유도전동기로 동기전동기를 기동하는 경우에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동기기의 그것보다 2극 적은 것을 사용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유도전동기의 회전속도 N은 1-S 곱하기 NS이며 공기속도는 NS는 T 120F, 즉 SNS 플러스 1-S NS이므로 회전속도는 N보다 SNS만큼 떨어진다. 같은 극수로는 유도기가 동기속도보다 SNS만큼 늦다. 7번입니다. 유도전동기의 여자 전류는 극수가 많을수록 전격 전류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답은 커진다입니다. 8번입니다. 1차 건선 N1, 2차 건선 건수 N2, 1차 건선수 KW1, 2차 건선수 KW2일 때 유도전동기의 설립 S로 운전하는 경우에 전압비는 어떻게 되는가? E1과 E2가 각각 주어지면 E2분의 E1은 이게 다 정리가 되고 KW2분의 N2분의 KW1 N1이 되어서 건선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KW2 N2분의 KW1 N1이 정답입니다. 5번입니다. 회전자가 설립 S로 운전하고 있을 때 고정자, 회전자의 치료 건수비를 알파라고 하면 고정자 기전력 E1과 회전자 기전력 E2S와의 비는 정지 시에 E2분의 E1은 A가 되는데 E2로 정리하면 A분의 E1입니다. 운전 시에 E2S는 SE2인데 A분의 SE1이 됩니다. E2분의 E1은 운전 시분의 정지 시이므로 각각을 대입을 하면 S분의 A가 답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6급 주파수 60Hz 삼상 유도전동기가 있다. 회전자도 삼상이고 회전자가 정지 시에 한상의 전압이 200V이면 전부하 시의 속도가 1152rpm이라면 한상의 전압은 몇 V인가? NS는 6분의 120 곱하기 60으로 해서 1200rpm이 나옵니다. 설립 S는 1200분의 1200-1152 해서 0.04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E2S는 SE2가 되므로 0.04 곱하기 200을 하면 8V가 정답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그림에서 고정자가 매초 50회전하고 회전자가 45회전하고 있을 때 회전자가 도체에 유기되는 기전력 주파수는 어떻게 됩니까? N0는 50rpm, N1은 45rpm으로 돌고 있습니다. 여기서 S는 N0분의 N0-NS이므로 0.1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파수 F2는 SF1이므로 0.1 곱하기 50에서 5Hz가 정답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220V 삼상 유도 전동기의 전부하 설립이 4%이다. 공급전압이 10% 저하된 경우 전부하 설립은 어떻게 되는가? 공급전압이 10% 저하된 경우에 전압 설립으로 정리를 하면 S분의 S-는 V1-V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S-로 정리해서 0.05가 나오고 답은 5%가 정답입니다. 등가 해로 1번 문제입니다. 3300V 60Hz Y 결선에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다. 철선을 1020W라 하면 한상의 여자 컨덕턴스는 GO는 3V1 제곱분의 PI입니다. 9.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어드미턴스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건선형 유도 전동기의 설립 S에 있어서의 2차 전류는 루트 S분의 R2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 분의 2의 2입니다. 3번입니다. 다음 유도 전동기의 등가 회로에서 기기적 출력을 나타내는 정수는 가로 열고 S분의 1-1 곱하기 R2의 다시입니다. 4번입니다. 2차 저항 2.02ohm, S는 1에서 2차 리액턴스 0.05ohm인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다. 이 전동기의 설립이 5%일 때 1차 부하 전류가 12A라면 이 기계적 출력은 몇 kW인가? 그래서 R2-는 A제곱 M R2이므로 2ohm이 나옵니다. 기계적 출력으로 대표하는 부하장 R 1차 환상값 R-는 S분의 1-S R2-이므로 38ohm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P는 3I1-의 제곱 R-이므로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16.4kW가 답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유도 전동기에 있어서 2차 입력 P2 출력을 P0 설립을 S, 2차 동선 PC2와의 관계를 설명하면 P2 대 P0 대 PC2는 1대 1-S 대 S가 됩니다. 그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 출력이 10kW, 설립이 4.8%일 때에 2차 동선은 어떻게 되는가? P2 대 P0 대 PC는 1대 1-S 대 S이므로 수로 정리하면 1-S분의 P0가 나옵니다. 10.5kW가 나옵니다. 여기서 PC2는 SP2이므로 0.5kW 나옵니다. 그런 해법으로 PC2는 P2-P0이므로 10.5-10을 하게 되면 0.5kW가 나옵니다. 7번입니다. 200V 50Hz 8극 15kW의 삼상 유도 전동기의 전부하 회전수가 720rpm이면 이 전동기의 2차 동수는 어떻게 되는가? NS는 T분의 120F이므로 150rpm이 나옵니다. S는 NS분의 NS-N이므로 15.625kW가 나옵니다. PCT는 SP2가 되므로 625W가 나옵니다.
8번 문제입니다. 15kW 삼상 유도 전동기의 기계손이 350W, 전부하시의 슬립이 3%이면 전부하시의 2차 동수는 어떻게 되는가? 10는 P2 대 P0 대 Pc는 1대 1-S 대 S이므로 여기서 PC2는 SP2에 대입을 하면 1-S분의 SP가 나옵니다. 이 값에 P값에 PK 플러스 PM을 넣으면 475W가 나옵니다. 9번입니다. 전격 출력 7.5kW 삼상 유도 전동기가 전부하 운전 시 2차 저항손이 300W이면 슬립은 몇 프로인가? 그래서 P2는 P 플러스 PC2이므로 대입을 하면 7.8kW가 나옵니다. 그래서 S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P2분의 PC2가 되는데 0.0388호가 나와서 3.85%가 답입니다. 10번입니다. 60Hz 220V 7.5kW 삼상 유도 전동기의 전부하시 가신자 동선이 0.485kW, 기계선이 0.404kW일 때 슬립은 몇 프로인가? 그래서 P2는 P 플러스 PF 더하기 PC2이므로 8,389kW가 나옵니다. 여기에 P2와 PC2를 대입을 하면 5.8%가 정답입니다. 11번입니다. 4급 7.5kW 200V 60Hz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다. 이 전부하에서의 2차 입력이 7,950W일 때 이 경우의 슬립을 구하면 2차 출력 P0는 7,630W가 나옵니다. 2차 동선 PC2는 P2-P0이므로 대입을 하면 320W가 나옵니다. 슬립 S는 P2분의 PC2이므로 4%가 나옵니다. 2차 효율은 에타2는 P2분의 P0이므로 0.96, 즉 96%가 답입니다. 12번입니다. 동기 각도 W1, 해진자 각도 오메가일 때 유도 전동기의 2차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에타2는 P2-P0이므로 1-S는 N0분의 N이 되며 2πN0분의 2πN은 오메가 0분의 오메가가 정답입니다. 13번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다. 슬립 S 포텐스일 때 2차 효율은 얼마인가? 2차 효율 에타2는 P2분의 P0 곱하기 100이므로 P2분의 1-S 곱하기 P2 곱하기 100으로 해서 정리하면 1-S 곱하기 100이 정답입니다. 14번입니다. 3000V 60Hz 8급 100kW 삼상 유도 전동기의 전부하 2차 동선이 3kW, 기계선이 2kW라면 전부하 회전수는 어떻게 되는가? NS는 P 120F이므로 900rpm이 나옵니다. 여기서 P2는 P 플러스 PC2 플러스 PF이므로 이 값에 대입을 하게 되면 105kW입니다. 그럼 S는 P2분의 PC2 공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0.0286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하 회전수 N은 1-S NS이므로 874rpm이 답입니다. 의뢰 추이 1번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 불평형 전압으로 운전하면 토크의 입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토크는 감소하고 입력은 증가합니다. 2번입니다. 유도 전동기 특성에서 토크 타우와 2차 입력 P2 동기속도 NS의 관계는 1번은 W분의 P0이므로 2πN분의 P0가 되며 2πNS분의 P2, WS분의 P2가 나옵니다. 즉 토크는 2차 입력에 비례하고 동기속도에 반비례합니다. 3번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전압이 10% 낮아졌을 때 기동 토크는 약 몇 프로 감소하는가? 기동 토크는 전압의 이승에 비례하므로 토크는 1-0.1의 제곱이므로 0.81로 저하됩니다. 따라서 1-0.81은 약 0.19, 즉 19% 감소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동기와트로 표시되는 것은 무엇인가? 토크입니다. 5번입니다. 극수 P, 삼상 유도 전동기의 주파수 F, 슬립 S, 토크 T일 때 회전하고 있을 때 기계적 출력은 어떻게 되는가? N은 P분의 2F 가로 열고 1-S RPS이므로 오메가는 2πN 이꼬로 P는 4πF 가로 열고 1-S이므로 기계적 출력 P로 정리하면 T 오메가가 됩니다. T 곱하기 P 4πF 1-S W가 정답입니다. 6번입니다. 전동기 축의 벨트 축 지름이 28cm 1140rpm에서 20kW를 전달하고 있다. 벨트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또 T는 60분의 2πn분의 P 곱하기 10의 3승이므로 이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167Nm가 나옵니다. 벨트에 작용하는 힘 F는 R분의 T이므로 0.14분의 168 나누기 99.8을 하게 되면 122.4kg이 정답입니다. 1번입니다. 4급 60Hz 유도 전동기가 슬립 5%에 전부하로 운전하고 있을 때 2차 건선의 손실이 94.25W라면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NS는 P분의 120F 해서 1800rpm이, 그래서 P2는 S분의 PC2이므로 대입을 하면 1885W가 나옵니다. 그래서 타우는 WS분의 P2이므로 2π 곱하기 60분의 NS분의 P2에 대입을 하게 되면 10Nm가 나옵니다. 8번 문제입니다. 20HP 4급 60Hz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다. 전부하 슬립이 4%이다. 전부하 시의 토크는 여기서 NS는 P분의 120F이므로 1800rpm이 나옵니다. 1-S NS를 계산을 하게 되면 1728rpm이 나옵니다. 그래서 P는 29 곱하기 746을 하게 되면 14920W가 나옵니다. 따라서 T 공식에 대입을 하면 0.975 곱하기 N분의 P가 되고 8.41kgm가 나옵니다. 9번입니다. 8급 60Hz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전부하 시에 2차 주파수가 3Hz, 2차 동선이 50W라면 발생 토크는 약 몇 kgm인가? N은 1-S NS이므로 855rpm이 나옵니다. T는 1-S P2이므로 9.5kW가 나옵니다. 타우는 9.8W분의 P이므로 0.975M분의 P하고 같습니다. 따라서 0.975 곱하기 855분의 9.8 곱하기 10의 3승을 하게 되면 10.83이 나옵니다. 10번입니다. 8급 60Hz 동기 유도 전동기의 부하를 864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94.13의 토크를 내고 있다. 동기와트가 뭐냐?
그래서 NS는 T분의 120F이므로 900rpm이 나옵니다. P2는 9.8WST 타우 K이므로 1.026NSTK 50kW가 나옵니다. 따라서 P2는 1-S분의 P이므로 49.985 해서 약 50kW가 정답입니다. 11번입니다. 유도전동기의 토크 속도 곡선이 비례추이한다는 것은 그 곡선이 무엇을 비례하여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가? 2차 합성 저항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유도전동기에서 비례추이하지 않는 것은 효율입니다. 13번입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비례추이하는 것은 토크, 1차 전류, 입력, 2차 전류는 비례추이합니다. 하지만 비례추이하지 않는 것은 출력입니다. 비례추이할 수 있는 특성은 토크, 1차 전류, 2차 전류, 역률, 동기 와트이고 할 수 없는 것은 2차 동선, 효율 등이 있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출력 22kW, 발급 60Hz인 건선형 삼상 유도 전동기의 전부와 회전자가 855rpm이라면 같은 부하 토크로 2차 저항 R2의 4배로 하면 회전 속도가 어떻게 되는가? NS는 P분의 120F 해서 900rpm이 나오고 S1은 900-855를 하면 0.05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하 토크가 일정하므로 전동기의 발생 토크도 같습니다. 따라서 R2를 4배로 하면 비례추이의 원리로 설립 S2도 4배가 됩니다. 따라서 0.05분의 R2는 S2분의 4R2가 되므로 여기서 S2로 정리를 하면 0.2가 나오고 N2로 정리를 하면 1-S분의 NS이므로 720rpm이 정답입니다. 15번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2차측 저항을 2배로 하면 그 최대 토크는 몇 배가 되는가? 변하지 않는다입니다. 16번입니다. 건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2차 저항을 변화시켜 속도를 제한하는 경우 최대 토크는 항상 일정하다입니다. 17번입니다. 유도 전동기 토크 특승 곡선에서 2차 저항이 최대인 것은 3번 거의 직선으로 뻗은 선입니다. 참고로 토크는 비례추이를 하므로 저항이 클수록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설립점이 점점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3번은 최대 토크 S의 마이너스 쪽 역전에 이동한 것이므로 2차 저항이 가장 크다 볼 수 있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1차 고정자측 1상당 저항이 1R1ohm이고 리액턴스 X1ohm이고 1차 반사난 2차측 현저측 1상당 저항은 R2-ohm이며 리액턴스 R2-ohm이 되는 건선형 유도 전동기가 있다. 2차 회로 Y로 접속되어 있으며 비례추이를 이용하여 최대 토크로 가동시키려면 2차 1상당 얼마의 외부 저항을 연결하면 되는가? 외부 저항은 루트 R1 제곱 플러스 가로 열고 X1 플러스 X1 다시 가로 닫고 제곱 마이너스 R2 다시가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설립 S1에서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2차 1상의 저항을 R2라고 하고 최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한 2차 1상의 외부로부터 가해줘야 하는 저항은 얼마인가? T분의 1-ST 곱하기 R2가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4급 50Hz 건선형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다. 전부하에서 설립이 4%이고 전부하 토크를 내고 1200rpm으로 회전시키면 2차 회로에 몇 ohm의 저항을 넣어야 하겠는가? 여기서는 F는 50Hz, P는 4, S1은 0.04일 때 N2는 1200rpm이 나옵니다. 그리고 R2는 0.35ohm이므로 NS는 P분의 120F 해서 대입을 하면 1500rpm이 나옵니다. 그래서 2는 NS분의 NS-N2이므로 대입을 하게 되면 0.2가 나옵니다. 동일 토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투입할 외부 저항 RS는 비례추이에 의하여 S1분의 R2는 S2분의 R2 플러스 RS가 나옵니다. 이 식에 대입을 하고 RS로 정리를 해서 가감을 해주면 1.4ohm이 정답입니다. 21번입니다. 6급 60Hz 삼상 유도 전동기가 1140rpm의 전격 속도로 회전할 때 1차측 단자를 전환해서 상회전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 역전 제동하는 경우에 그 제동 토크를 전부하 토크와 같게 하기 위해서 2차 삽입 저항은 몇 ohm이 되겠는가? 여기서 NS는 P분의 120F 공식을 넣으면 1200rpm이 나옵니다. S는 NS분의 NS-N이므로 1200분의 1200-1140을 하게 되면 0.05가 나옵니다. 역전 제동할 때 S-는 NS분의 NS-N이므로 1.95가 나옵니다. S-는 1.95에서 전부하 토크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2차 삽입저항 RS는 S분의 R2는 S-분의 R2 플러스 RS이므로 RS로 정리를 하면 0.05분의 0.005 곱하기 1.95 마이너스 0.005가 되어서 답은 0.19ohm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유도 전동기의 1차 상수는 무시하고 2차 상수 Z2는 0.2 플러스 제 0.4ohm이라고 하면 이 전동기의 최대 토크 발생할 때 슬립은 어떻게 되는가? ST는 루트 R1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의 가로 닫고 제곱분의 R2이므로 그래서 0.4분의 0.2가 돼서 답은 0.5가 정답입니다. 23번입니다. 상수 R1은 0.1ohm, R2 다시는 0.2ohm, X1은 X2 다시는 0.2ohm. 따라서 유도 전동기의 최대 토크를 내는 슬립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최대 토크 타우 M은 설립은 ST가 되는데 ST는 R1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가로 닫고 제곱의 R2가 되므로 0.49가 답입니다. 아일랜드 원선도 1번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원선도를 그리는데 옳은 사항은 저항시험과 무부하 측정, 후속시험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옳지 않은 사항은 설립 측정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유도 전동기 원선도에서 원의 지름은 스분의 2에 비례한다.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삼상 유도 전동기의 원선도에서 H점이 전부하점이라면 이 전동기의 전부하 효율은 HM분의 HR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유도 전동기의 원선도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1차 입력, 1차 동선, 3차 동기 와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할 수 없는 것은 기계적 출력입니다. 유도 전동기 기동법 1번입니다.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에 있어서 다음 중 옳지 않는 것은 2차 저항에 의한 기동법입니다. 참고로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은 전전압 기동법, Y델타 기동법, 변연장 델타 기동법, 기동 보상기법, 손도르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선형 유도 전동기 기동법에는 기동 저항기법과 게르게스법 등이 있습니다. 2번입니다.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에는 전전압 기동법과 기동 보상기법 그리고 콘도르파법이 있습니다. 기동법이 아닌 것은 기동 저항기법입니다. 3번입니다. 유도 전동기의 기동에서 Y델타 기동은 몇 킬로와트 범위의 전동기에서 이용되는가? 5에서 15킬로와트의 농형 유도 전동기는 Y델타 기동이 적당합니다. 4번 문제입니다. 유도 전동기의 기동 계급은 규격에는 19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A, B, C, D, E, F, G, H, J, K, J, L, M, N, P, R, S, T로 구분됩니다. 5번입니다. 유도 전동기 기동법으로 사용되는 것은 당권 변압기형 보상기동기법, 2차 저항 조정에 의한 기동, Y델타 기동법은 맞습니다. 2차 저항 조정에 의한 기동은 틀렸습니다. 6번입니다. 삼상 건선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에는 기동 저항기법과 게르게스법 등이 있습니다. 7번입니다. 유도 전동기를 기동하기 위해서 델타를 Y로 전환했을 때 토크는 몇 배가 되는가? 3분의 1배입니다. 8번입니다. 유도 전동기의 1차 접속을 델타에서 Y로 바꾸면 기동 시의 1차 전류는 델타 계열선의 경우에는 I 델타는 Z분의 루트 3V, Y 계열선의 경우에는 IY는 Z분의 V 루트 3이므로 따라서 I 델타분의 IY는 이 두 식을 나누면 3분의 1이 나옵니다. 델타에서 Y로 바꾸면 건선 내의 전류는 3분의 1이 되므로 3분의 1배 감소한다가 답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10HP 4극 60Hz 농형 3상 유도 전동기에서 전전압 기동 토크가 전부하 토크의 3분의 1일 때 탭 전압이 루트 3분의 1인 보상 기동기로 기동하면 그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의 몇 배가 되겠는가?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타우는 V 제곱하고 비례를 합니다. 따라서 기동 토크 타우 S는 타우 S분의 타우 S 다시는 V분의 V 다시의 제곱과 비례합니다. 이 식을 타우 S분의 S 다시로 정리를 하면 타우 S분의 V, V1, V 다시의 제곱하고 대입을 하게 되면 9분의 1배가 정답입니다. 10번입니다. 전압 440V에서 기동 토크가 212%인 3상 유도 전동기가 있다. 기동 토크가 100% 되는 부하에 대해서는 기동 보상기로 전압을 얼마 공급하면 되겠는가? 9번 약 300입니다. 11번입니다. 3상 유도 전동기의 경부하로 운전 중에 한선의 퓨즈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전류가 증가한 상태에서 회전이 계속된다입니다. 경부하로 운전하고 있는 3상 유도 전동기의 전원 개폐기에 있어서 한선의 퓨즈가 용단되면 단상 전동기가 되어 같은 방향의 토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선이 용단되면 최대 토크는 50% 전후가 되고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 S는 0에 가까워지며 최대 토크 부근에서 1차 전류가 증가하고 만약에 정지되는 경우에는 과대 전류가 흘러서 나머지 퓨즈가 용단되거나 차단기가 동작합니다. 이때 슬립이 2배 정도로 되고 회전수는 떨어집니다. 1차 전류가 2배 가까이 되어서 열 손실이 증가하고 계속 운전하면 과열로 소송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행축의 속도 N을 총축의 토크 T를 취하여 전동기 및 부하의 속도 토크 특순곡선을 그릴 때 그 교점이 안정 운전점인 경우에 성립하는 관계식은 여기서 교점 P는 안정 운전점이 된다. 그래서 DN, DTM은 DN, DTL보다 작아져야 한다. 이게 안정 운전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전동기가 부하를 걸고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그림과 같이 N이 증가할 때는 부하 토크 TL이 전동기 발생 토크 TM보다 커지고 N이 감소할 때에는 이와 반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교점 P가 안정 운전점이 됩니다.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1번입니다. 다음 중 농형 유도 전동기에 주로 사용되는 속도 제어법은 4번 극수 변환법입니다. 여기서 극수 변환법은 고정자의 3상의 한 건선을 넣고 접속을 직병렬로 병행해서 극수를 1대2로 변환시키는 것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2번 일정 토크 부하에 알맞는 유도 전동기의 주파수 제어에 의한 속도 제어 방법을 사용할 때 공급 전압과 주파수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 공급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주파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3번 선박 전기 추진용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가장 알맞는 것은 주파수 변환에 의한 제어입니다. 주파수 변화에 의한 제어는 전동기 단자에 가해지는 전원 주파수를 바꾸어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운동기의 속도 제어에 의해 전용 발전기의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포트 모터, 선박의 전기 추진용 전동기 등에 사용이 됩니다. 4번입니다. 인경구급에 사용되는 포트 모터의 속도 제어는 주파수 변화에 의한 제어입니다. 5번입니다.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아닌 것은 먼저 맞는 것은 2차 저항법, 2차 여자법, 주파수 제어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저항법은 아닙니다. 6번입니다.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중에서 저항 제어와 관련이 있는 것은 비례추이, 작은 속도 조정 범위, 속도 제어가 간단하고 원활하다. 하지만 속도 제어법과 무관한 것은 농형 유도 전동기입니다. 6번입니다. 건선형 유도 전동기의 저항 제어법의 장점은 건선형 유도 전동기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은 기동용 저항기를 겸한다. 구조가 간단하여 제어 조작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풍부하다. 단점으로는 운전 효율이 나쁘다. 부하에 대한 속도 변동이 크다. 부하가 작을 때는 광범위한 속도 조정이 곤란하다. 저울용 저항은 전부하에서 장시간 운전해도 위험한 온도가 되지 않을 만큼 크기가 필요하므로 가격이 비싸다. 8번입니다. 건선형 유도 전동기와 직류 분권 전동기의 유사점은 답은 속도 조정률이 작다. 저항으로 속도 조정이 된다. 입니다. 9번입니다. 유도 전동기 1차 전압 변화에 의한 속도 제어에서 SCR을 사용하는 경우 변화시키는 것은 위삼각입니다.
그래서 유도 전동기의 1차 전압 변화의 속도 제어에는 1. 리액터 제어, 2. 이그나이트론 또는 SCR에 의한 제어가 있습니다. 10번입니다. 반도체 사이리스트에 의한 속도 제어에서 먼저 제어되는 것은 전압과 위상과 주파수입니다. 여기서 제어되지 않는 것은 토크입니다. 11번입니다. 삼성 건설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를 위하여 2차 일자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 방법은 회전자 기전력과 같은 주파수의 전압을 회전자에 가한다입니다. 12번입니다.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에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 제어를 하는 방법은 2차 예자법입니다. 주파수 변환기를 사용하여 슬립링을 통해서 회전자 건선에 공급하여 슬립 S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2차 예자법이라고 합니다. 13번입니다. 유도 전동기에 분권 정유자 전동기 SM을 직결하여 유도 전동기의 2차 전력을 SM에서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해서 주 전동기에 공급하여 정출력 특성을 나타내는 속도 제어 방식은 무슨 방식인가? 답은 크레머 방식입니다. 크레머 방식은 주전기의 2차 전력으로 직류 전동기를 운전하고 그 기계적 출력을 주전동기 축에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14번입니다. 회전자 전압 변환에 의한 속도 제어 중 크레머 방식과 세로비우스 방식이 다른 것은? 답은 유도 발전기입니다. 여기서 세로비우스 방식은 유도 발전기가 사용되고 크레머 방식은 주 전동기와 보조기의 연결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직결한 것이며 세로비우스 방식은 주 전동기와 직결하지 않고 다른 보조 유도 전동기를 운전하는 방식입니다. 15번입니다. 8극과 4극의 두 개의 유도 전동기를 종속법에 의해 직렬 종속법으로 속도 제어를 할 때 주파수가 60Hz인 경우 무브화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답은 600rpm입니다. 16번입니다. 60Hz인 삼성 8극 및 2극의 유도 전동기를 자동 종속으로 접속하여 운영할 때 무브화 속도는 P는 8, P2는 2, F는 60Hz이므로 N은 P1-P2분의 120F에 집어넣으면 8-2분의 120 곱하기 60이 되며 1200rpm이 나옵니다. 17번입니다. 유도기를 전기력으로 제동하는 방법을 적은 것이다. 원리적으로 회전체의 에너지를 열로 변환하여 제동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먼저 맞는 것은 발전 제동, 유도 브레이크법, 역상 및 단상 제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아닌 것은 회생 제동입니다. 18번입니다. 유도 전동기의 제동 방법 중에서 슬립의 범위를 1 내지 2로 사이로 하여 3선 중 2선의 접속을 바꾸어 제동하는 방법은 역상 제동입니다. 유도 전압 조정기 1번입니다.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교본 자개의 전자 유도 작용을 이용한다. 무단으로 스무드하게 전압의 조정이 된다. 전압 이상의 변화가 없다. 맞습니다. 하지만 맞지 않는 것은 회전 자개에 의한 유도 작용을 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여기서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는 교본 자개의 전자 유도를 이용하고 전압 이상의 변화가 없으나 단락 코일이 필요하다. 2번입니다.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에서 단락 건선의 직접적인 역할은 4번 누설 리액턴스로 인한 전압 강화를 방지합니다. 3번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에서 단락 건선의 역할은 전압 강화를 경감합니다.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에서 단락 건선을 1차 건선과 수직으로 놓는 이유는 답은 2차 건선의 누설 리액턴스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5번입니다.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1차 건선과 2차 건선의 축 사이 각도를 알파라 하고 양 건선의 축이 일치할 때 2차 건선의 유기 전압을 E2, 전원 전압을 V1, 부하체계 전압을 V2라고 하면 이번에 각 알파 일대의 V2를 나타내는 식은 어느 것인가? V2는 V1 플러스 E2 코사인 알파입니다. 6번입니다.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에서 1차 전원 전압을 V1이라 하고 2차의 유도 전압을 E2라고 할 때 부하단자 전압을 연속으로 가변할 수 있는 조정 범위는 답은 V1 플러스 E2에서 V1 마이너스 E2까지입니다. 7번입니다.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1차 전압 100V, 2차 100 플러스 마이너스 30V, 2차 전류는 50A일 때 조정 전격은 몇 kV인가?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자기 용량 P는 I2 가로 열고 V2 마이너스 V1이므로 V2 I2 곱하기 V2분의 V2 마이너스 V1이 됩니다. 부하 용량 곱하기 고압측 전압과 승합 전압은 130 곱하기 50 곱하기 130분의 30 해서 1200VA가 나옵니다. 8번입니다. 삼상 전압 조정기의 원리는 어느 것을 응용한 것인가? 삼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9번입니다.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동작 원리는 회전작에 의한 유도 작용을 이용하여 2차 전압의 위상 전압의 조정에 따라 변화한다. 10번입니다.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와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모두 회전자와 고정자가 있으며 한편에 1차 건선을 다른 편에는 2차 건선을 둔다.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에서 단락 코일이 필요하나 삼상에서는 필요가 없다. 모두 회전자의 회전각에 따라 조정된다. 맞습니다. 여기서 틀린 값은 모두 입력 전압과 이에 대응한 출력 전압 사이에 위상차가 있다. 이건 틀렸습니다. 11번입니다. 불로 건선과 직렬 건선 한 상에 유도되는 기전력을 각각 E1, E2라 할 때 회전자를 0에서 180도까지 돌릴 때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출력 측 선간 전압의 조정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답은 루트 3 E1 플러스 마이너스 E2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선로 용량 6600kVA, 회로에 사용하는 6600 플러스 마이너스 600V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정적 용량은 몇 kVA인가? 답은 600kVA입니다. 13번입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의 특성을 나타낸 설명으로 맞는 것은 2차 저항이 증가하면 최대 토크의 값은 감소한다. 2차 저항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토크는 부과된다. 슬립 S가 1인 경우 토크는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서 틀린 것은 S분의 R2의 비가 일정하면 최대 토크는 일정하다입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2차 저항 R2를 크게 할수록 최대 토크는 작아지고 토크를 발생시키는 슬립은 증가합니다. 14번입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법 중에서 기동 토크가 큰 것은 4번 반발 기동형입니다.
15번입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법 중에서 기동 토크가 작은 것은 어느 것인가? 음상 기동형 유도 전동기입니다. 16번입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를 기동 토크가 큰 순서로 배열한 것은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컨덴서 기동형, 세이코형 순서로 갑니다. 이상 기동 현상. 1번입니다. 크롤링 현상은 어느 것에 일어나는가? 답은 농형 유도 전동기입니다. 농형 유도 전동기를 기동할 때 낮은 속도의 어느 점에서 회전자가 걸려 크로우 그 이상 가속되지 않고 전류가 매우 커져서 전동기를 태우게 되는 경우 이 현상을 차동기 운전 또는 크롤링이라고 합니다. 2번입니다. 소형 유도 전동기의 슬롯을 시구로 하는 이유는 크롤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번입니다. 고차 보조파에 의한 기자력의 회전 방향과 속도는 기본파 회전자에게 비교할 때 다음 중 적당한 것은 2H는 제로이므로 즉 3, 6, 9, 15, 21차 등은 회전자계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4번입니다. 13차 구조파에 의한 기자력의 회전자계 회전 방향 및 속도의 기본파 회전자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답은 기본파와 동방향이고 13분의 1배의 속도입니다. 5번입니다. 이중 농형 전동기가 보통 농형 전동기에 대해서 다른 점은 기동 전류는 작고 기동 토크는 큽니다. 6번입니다. 이중 농형 유도 전동기에서 외척, 슬롯에 사용되는 전선으로 적당한 것은 답은 누설 리액턴스가 작고 저항이 커야 합니다. 7번입니다. 유도 전동기의 슬립을 측정하려고 한다. 다음 중 슬립의 측정법이 아닌 것은 먼저 맞는 것은 직류 밀리볼트 기법, 수화기법, 스트로보스코프법 맞습니다. 여기서 브로니 브레이크법은 틀렸습니다. 8번입니다. 유도 전동기의 슬립을 측정하려고 한다. 다음 중 슬립의 측정법은 무엇인가? 직류 밀리볼트 기법입니다. 9번입니다. 유도 전동기의 보호 방식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방폭형, 방진형, 방수형은 맞습니다. 아닌 것은 밀폐형입니다. 10번입니다. 무부하 유도 전동기가 역률이 낮지만 부하가 넓으면 역률이 커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류의 증가입니다. 무부하 전류는 무효 전류인 자화 전류 이외에 철손, 마철손, 풍손을 공급하는 유효 전류도 포함이 됩니다. 11번입니다. 유도 전동기에서 인가 전압이 일정하고 주파수가 전격값에 수 감소할 때 다음 현상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먼저 맞는 것은 동기 속도가 감소하고 철손이 증가하고 효율이 나빠집니다. 틀린 것은 누설 리액턴스가 증가한다입니다.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다음은 직류 직권 전동기를 단상 정류자 전동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교류를 가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열거한 것입니다. 맞는 것은 효율이 나빠진다, 역률이 떨어진다, 정류가 불량하다 맞습니다. 그러나 계좌 건선이 필요 없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도체 수가 Z, 내부 회로 대수가 A, 교류 정류자 전동기의 내부 회로의 유효 건수 WA는 어떻게 되는가? 답은 WA는 2A 파이분의 Z입니다. 3번입니다. 교류 정류자기의 정기적 기전력은 회전으로 발생하는 기전력으로서 전동기에서 속도 기전력이라고도 하는데 그 식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그는 A분의 P, Z, 60분의 N 파이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교류 정류자기에서 갭의 자속 분포가 정연파로 파이M은 0.14, P는 2, A는 1, Z는 200, N은 20일 때 브러시 축의 자극축과 30도 일대의 속도 기전력이 뭐냐? 답은 약 40입니다. 5번입니다. 교류 단상 직권 전동기의 구조를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답은 역률 및 정류 개선을 위해 약 계좌 당전 기자형으로 한다. 이게 맞습니다. 6번입니다.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그 전기자 건선의 건선수를 계좌 건선수에 비하여 많게 하고 있다. 다음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맞는 것은 주자속을 작게 하기 위하여 2번 속도 기전력을 크게 하기 위하여 역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맞습니다. 변압기 기전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7번입니다. 단상 정류자 전동기에서 전기자 건선수를 계좌 건수에 비하여 특히 크게 하는 이유는 역률을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8번입니다.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회전 속도를 높이는 이유는 역률을 개선한다입니다. 9번입니다. 다음은 단상 정류자 전동기에서 보상 건선과 저항 도선의 작용을 설명한 것이다. 저항 도선은 변압기 기전력에 의해 단락 전류를 작게 한다. 역률을 좋게 한다. 전기자 반작용을 제거해준다. 맞습니다. 변압기 기전력을 크게 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10번입니다.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 있어서 보상 건선의 효과가 다음과 같다. 이 중에서 일단 맞는 것은 전동기의 역률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맞습니다. 전기자 기자력을 상쇄시킨다. 맞습니다. 세 번째, 누설 리액턴스가 적어진다. 맞습니다. 제동 효과가 있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단상 정류자 전동기에 보상 건선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답은 역률 개선입니다. 12번입니다. 만능 전동기는 답은 단상 직권 전동기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속도 변화에 편리한 교류 전동기는 시라케 전동기입니다. 14번입니다. 브러쉬를 이동하여 회전 속도를 제어하는 전동기는 반발 전동기입니다. 15번입니다. 교류 분권 정류자 전동기는 다음 중 어느 때에 가장 적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속도의 연속 가감과 정속도 운전을 함께 요하는 경우에 중요합니다. 16번입니다.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중간 변압기의 사용 목적은 시료 건수비의 조정입니다. 그래서 중간 변압기의 사용 목적은 1번 정류자 전압의 조정이다. 그 다음에 회전자 상수의 증가, 세 번째 경부하 시 속도 이상 상승의 방지, 네 번째 시료 건수비의 조정입니다. 전력 변환기.
1번 단종 정권 육상 회전 밸류기에 직류측 전압 ED와 교류측 슬립링 간의 기전적 EA에 대해서 옳은 식은. 답은 EA는 2루트 2분의 1 ED입니다. 1번입니다. 육상 회전 밸류기에서 직류 600V를 얻으려면 슬립링 사이에 교류 전압을 몇 V로 하여하는가. 여기서 ED분의 EA는 루트 2분의 1 사인 N분의 파이이므로 EA로 정리하면 2루트 2분의 1 ED가 나옵니다. 따라서 ED에 600을 대입을 하면 212V가 답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회전 밸류기의 직류측 선로 전류와 교류측 선로 전류의 시력값과의 비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ID분의 IA는 M, EA 코사인 시타분의 ED이므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M 사인 N분의 파이 코사인 시타분의 루트 2가 나옵니다. EL은 2 IA 사인 N분의 파이이므로 M 코사인 시타분의 2 루트 2 ID가 나옵니다. IL분의 ID는 2 루트 2분의 M 코사인 시타가 답입니다. 4번입니다. 육상 회전 밸류기의 전격 출력이 2000kW, 직류측 전격 전압이 1000V이다. 교류측 입력 전류 A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ID는 ED분의 PD이므로 2000이 나옵니다. 따라서 ID분의 IL은 M 코사인 시타 분의 2 루트 2 ID이므로 943A가 나옵니다. 문제 5번입니다. 회전 밸류기에 전압 제어에 쓰이는 것은 1번 직렬 리액턴스 코일, 2번 변압기의 탭 변환, 3번 유도 전압 조정기입니다. 여기서 쓰이지 않는 것은 계좌 저항의 조정입니다. 6번입니다. 회전 밸류기에 직류측 전압을 조정하려는 방법이 맞는 것은 직렬 리액턴스에 의한 방법은 맞습니다. 유도 전압 조정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맞습니다. 동기 승합기에 의한 방법도 맞습니다. 여자 전류를 조정하는 방법은 맞지가 않습니다. 7번입니다. 회전 밸류기의 난조의 원인이 아닌 것은, 먼저 난조의 원인이 맞는 것은 직류측 부하의 급격한 변화, 두 번째 역률이 매우 나쁠 때, 세 번째 교류측 전원의 주파수의 주기적 변화, 이거는 맞습니다. 브러쉬 위치의 정기적 중성축보다 앞설 때 이건 틀린 답입니다. 8번입니다. 육상식 수원 정류기의 무부하시에 있어서의 직류측 전압은 얼마인가? 여기서 무저의 경우에는 ED는 N분의 파이분의 루트 2E 사인 N분의 파이 볼트입니다. 파이분의 3분의 3 루트 2E가 정답입니다. 9번입니다. 삼상 수원 정류기의 직류측 전압 ED와 교류측 E의 비 2분의 ED는 무엇이냐? 2분의 ED는 N분의 파이 루트 2 곱하기 2 사인 N분의 파이 볼트이므로 M에 3을 집어내면 2분의 ED는 N분의 파이 루트 2 곱하기 2 사인 N분의 파이가 되어 3분의 파이 분의 루트 2의 사인 3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1.17이 정답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철이나 화학용과 같이 비교적 용량이 큰 수원 정류기용 변압기의 2차 측 결선 방식으로 쓰이는 것은 육상 이중 성형이 답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유리재 수원 정류기의 장점은 효율이 높고 용기를 대지와 전련할 필요가 없고 진공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오답은 기계적 열적으로 강하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수원 정류기에 있어서 정류기의 밸브 작용이 상실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역호라고 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수원 정류기의 역호 발생의 큰 원인은 무엇인가? 가부하 전류입니다. 반도체 정류기. 1번입니다.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 회로에서 과대한 부하 전류에 의해 다이오드가 파손될 우려가 있을 때의 조치로 적당한 것은 다이오드를 병렬로 추가한다입니다. 2번입니다.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 회로에서 여러 개를 직렬로 사용할 경우 얻는 효과는 다이오드를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있습니다. 3번입니다. 실리콘 정류기의 최고 허용 온도는 140도에서 200도입니다. 4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반도체 정류기 중에서 역방향 내진압이 가장 큰 것은 실리콘 정류기입니다. 5번입니다. 다음은 SCR에 관한 설명이다. 적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적당한 것은 1번 3단자 소자이다. 맞습니다. 적은 게이트 신호로 대전력을 제어한다. 맞습니다. 도통 상태에서 전류가 유지 전류 이하로 되면 비도통 상태가 된다. 맞습니다. 하지만 전류 전압만 제어한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6번입니다. SCR 실리콘 정류 소자의 특징이 맞는 것은 아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열의 발생이 적다. 맞습니다. 과전압에 약하다. 맞습니다. 게이트의 신호가 인가할 때부터 도통할 때까지 시간이 짧다. 맞습니다.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양극 전압 강화가 크다는 틀렸습니다. 7번입니다. 이 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트는 어느 것인가? TRAC입니다. 8번입니다. 다음 사이리스트 중 3단자 사이리스트가 아닌 것은 일단 SCR과 GTO와 TRAC는 맞습니다. 하지만 아닌 것은 SCS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SCR을 이용한 인버터 회로 SCR이 도통 상태로 있을 때 부하 전류가 20A가 흘렀다. 게이트 동작 범위 내에서 전류를 2분의 1로 감소시키면 부하 전류는 몇 암페어가 흐르는가? 20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사이리스트에서 게이트 전류가 흐르면 순방향의 저지 상태에서 네모 상태가 된다. 게이트 전류를 가하면 도통 완료 시간을 네모 시간이라고 하나, 이 시간이 길면 네모 시에 네모가 되고 사이리스트 소자가 파괴되는 수가 있다. 다음 네모에 들어갈 알맞은 말의 순서는 게이트 전류를 가하여 도통 시간까지 시간을 온 시간이라고, 이 시간이 길면 턴 온 시간이 되고 사이리스트 소자가 파괴되는 수가 있다. 11번 문제입니다. 사이리스트에서 레칭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사이리스트가 턴온하기 시작하는 순 전류를 말합니다. 12번 단상 반파 정류 회로인 경우 정류 효율은 몇 프로인가? 일단은 PAC분의 PDC 곱하기 100이므로 이 식에 2분의 IM과 8분의 IM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8제곱분의 4가 나옵니다. 답은 40.6%입니다.
13번입니다. 그림은 일반적인 반파 정류 회로이다. 변압기 2차 전압의 시료값을 EV라 할 때 직류 전류 평균값은 얼마인가? 답은 파이R분의 루트 2E가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단상 반파 정류 회로에서 변압기 2차 전압의 시료값을 EV라 할 때 직류 전류 평균값은 얼마인가? 답은 R분의 파이 분의 루트 2 곱하기 2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위상제어를 하지 않은 단상 반파 정류 회로에서 소자의 전압 강하를 무시할 때 직류 평균값 ED는 뭔가? 여기서 ED는 2파이분의 1 인테그랄 A에서 파이까지 루트 2 사인 시타 곱하기 D 시타입니다. 따라서 이 식을 적분해서 정리하면 2파이분의 루트 2 가로 열고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되는데 2파이분의 루트 2 가로 열고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위상제어를 일으키지 않을 경우에는 A가 제로이므로 ED 값은 파이분의 루트 2가 되어 0.452V가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그림은 단상 반파 정류 회로에서 아래 흐르는 직류 전류는 3.2A입니다. 17번입니다. 반파 정류 회로에 있어서 직류 전압 100V를 넣는데 필요한 전압이 2차 상전압 V는 어떻게 되는가? ED는 파이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A이므로 2로 정리하면 루트 2분의 파이 가로 열고 ED 플러스 2A가 되어 266.5V입니다. 18번입니다. 반파 정류 회로에서 직류 전압 200V를 넣는데 필요한 변압기 2차 상전압을 구하라. 555입니다. 19번입니다. 반파 정류 회로에서 직류 전압 100V를 넣는데 필요한 변압기의 역전압 첨두값은 답은 약 361입니다. 반파 정류 10번입니다. 전원전압 100V 단상 전파 제어 정류에서 점호각이 30도일 때 직류 평균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답은 84입니다. 2번 단상 브릿지 전파 정류 회로의 저항 부하 전압이 100V라면 전원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111V입니다. 3번 그림에서 V를 교류전압, 스몰 V를 시료값이라고 할 때 단상 전파 정류에서 얻을 수 있는 직류전압 ED의 평균값은 얼마인가? 답은 0.9입니다. 4번 그림과 같은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부하의 역류각 파이가 60도 유도 부하일 때 부하각 알파를 0에서 180도까지 제어하는 경우에 전압 제어가 불가능한 범위는 어딘가? 알파가 60도보다 작거나 같을 때입니다.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단상 전파 정류 회로의 전원 전압의 최대값이 2300V, 저항이 2.3오hm, 유도 리액턴스가 2.3ohm인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고자 할 때 제어 범위는 4분의 파이 알파는 작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9번입니다.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교류쪽 공급 전압이 628 사인 314T 그리고 직류적 부하 저항 25ohm일 때 직류적 부하 전압의 평균값은 어떻게 되는가? 400V입니다. 7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정류 회로에서 정형파 교류 전원을 갈 때 가동 코일형 전류계의 지시 평균값은 9번 파이분의 2 IM입니다. 8번입니다. 그림에서 밀리암페어계의 지시를 구하면 여기서 밀리암페어계는 1.8mA입니다. 9번입니다. 사이리스트 두 개를 사용한 단파 전파 정류 회로에서 직류 전압 100V를 얻으려면 1차에 몇 V의 교류 전압이 필요하며 PIV가 몇 V인 다이오드를 사용하면 되는가? 9번 교류 전압은 111V이며 다이오드는 314V입니다. 10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첨두 역전압은 얼마인가? 답은 262입니다. 11번입니다. 사이리스트 단상 전파 정류 파행에서 저항 부하 시의 맥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48입니다. 하상 정류입니다. 10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육상 반파 정류 회로에서 750V의 직류 전압을 넣는데 필요한 변압기의 직류 건선의 전압은 약 556V입니다. 2번입니다. 피크 역전압 5000V에 견딜 수 있는 정류 회로 소자를 이용하여 얻어지는 무부하 직류 전압 평균값은 삼상 브릿지 정류 회로에서 몇 V인가? 답은 4775V입니다. 3번입니다. 사이리스트를 이용한 정류 회로에서 직류 전압의 맥동률이 가장 작은 정류 회로는 답은 삼상 전파 정류 회로입니다. 4번입니다. 어떤 정류 회로에서 부하 그대로 200V, 맥동률이 4%이면 교류분이 몇 볼트 포함되어 있는가? 답은 8V입니다. 5번 삼상 반파 정류 회로에서 맥동률은 몇 프로인가? 답은 약 17%입니다. 6번 다음 중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전기기기가 맞는 것은 전동발전기, 회전변류기, 수원정류기는 맞습니다. 여기서 단극 발전기는 아닙니다. 제어용 기기 6번입니다. 제어용 기기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조건은 이렇습니다. 1번 기동 정지 역전을 자유히 할 수 있을 것. 두 번째 기동 시에 전류와 토크를 조정할 수 있을 것. 세 번째 회전 속도 및 토크를 조정할 수 있을 것. 이것은 다 맞습니다. 여기서 경부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은 틀렸습니다. 1번입니다. 자동 제어 장치에 쓰이는 서브 모터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맞는 것은 1번 빈번한 기동 정지 역전 등의 가혹한 상태에서 견디도록 견고하고 큰 돌입 전류를 견딜 것. 두 번째 기동 토크는 크나 회전부의 간섭 모멘트가 적고 전기적 시정수가 짧을 것. 발생 토크는 신호 입력에 비례하고 그 비가 클 것. 맞습니다. 그런데 직류 서브 모터에 비하여 교류 서브 모터의 기동 토크가 매우 클 것.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3번입니다. 직류 서브 모터와 교류 서브 모터에 비교해서 맞는 것은 기동 토크는 직류식이 월등히 크다. 맞습니다. 회로의 독립은 교류식이 용이하다. 맞습니다. 대용량의 제작은 직류식이 용이하다. 맞습니다. 그러나 교류식은 회전 부분 마찰이 크다. 이건 틀렸습니다. 4번 서브 모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기동 토크가 크다가 맞습니다. 5번입니다. 이상 서브 모터의 특성 중 맞는 것은 1번 기동 토크가 클 것. 맞습니다. 회전자의 간섭 모멘트가 작을 것. 맞습니다.
직류 평균값 ED는 건선 전압이 VC가 제로일 때 정지할 것 맞습니다. 하지만 제어 건선 전압 VC가 제로일 때 기동할 것 이것은 틀렸습니다. 6번입니다. 이상 수분 모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이상 전압을 얻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방법은 정복기 내의 위상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